소개 감사드립니다. 지브로용 김주영입니다. 저는 방문 진료만 합니다. 저 외래는 안 보고요. 하루 종일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독특하다 보면 독특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참 인터뷰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왜 방문 진료를 하게 되었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개설을 준비를 하는 추진단에도 있었고 진료보원장 하면서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금 심사위원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노인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악읍성기 병원의 활성화, 두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 내에서의 방문 진료의 활성화입니다. 문제는 방문 진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맨날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교수님 안 계시죠?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탁상에서 하시는 얘기들,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 저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문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방문 진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 그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그럼 방문 진료를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2월에 방문진료의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동불편으로 외출을 못하는 노인 인구가 한 14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은 전체 노인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동불편 노인에서 심부전, 호흡기 질환, 악성종양, 우울증, 치매 등 다중질환은 흔하게 발생하고 금감소증이나 요실금, 욕창 등 노인 증후군의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병과 증상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만으로 충분히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능력 제한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리 처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응급실 또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보호자에 의해서 요양시설에 옮겨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져야 할까요? 거동불편 대상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돌봄 모델은 무엇일까? 전통적인 형태의 의원과 급성기 병원만으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돌봄 모델이 제안되었고 여기에는 질병관리, 사례관리, 전환기 의료, 다학지 1차 의료 등과 같은 만성질환 자가관리 등의 다 포함되는 방문진료가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진료 활동을 지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최근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방문진료는 1차 의료를 외래로부터 환자의 가정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거동불편 대상자를 위한 핵심적인 돌봄 모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방문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차지하고 최소한 경험을 기술적으로 문헌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96년에 주치 등록제도에 도입한 바 있지만 실패하였고 또 의료법상의 상당한 문제점과 지불보상체가 전무한 상태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그냥 단순한 보호 차원의 그런 의료체계로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에 대한 가치 변화와 함께 자신이 주거에서 건강과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에이징 플레이스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장애인 주치제도, 1차 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문진료의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의 1차 의료가 어떤 서비스 모형으로 발전할 것인가 시급히 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재택의료 센터라는 것을 지금 현재 올해까지 99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앞으로 2027년까지 250건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지금 계속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당연히 진료 비용의 절감이나 진료 환경의 개선, 지역사회 연대감 증가라는 여러 가지 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방문진료는 고동불편 대상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 장기요양 시설료 감소,
입원비 지원금 감소 등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미없는 이론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방문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저희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방문 진료의 저희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방문 진료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원에서는 자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지금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가 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방문 진료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아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는 또 이런 모델로 만들어야겠지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문 진료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가서 내가 환자분 청진기 대주고 그냥 진찰해주고 대화하며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병원이 집으로 간다입니다. 방문 진료의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외래 진료와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나 보호자가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게 되고 그 처음에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은 간호부장이 그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 전화를 보통 받고 다시 필요하면 다시 재전화를 하고 해서 한 사람한테 처음에 전화를 받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스케줄, 환자를 언제 방문해야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환자는 정말 오늘 빨리 가야 되는지 아니면 2, 3일 안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일주일 안에 가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플랜이 결정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막상 방문할 때까지 전화를 한 4-5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갔다 와서 이 환자에 대한 팔로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또 갈 것이냐, 일주일에 갈 것이냐, 이런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자의 경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는 것이 방문 진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방문을 한번 해서 진료하는 시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초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재진 환자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거리는 보통 6.5km 그래서 한번 갈 때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동거리 시간이 걸리고요. 가능하면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지 사실 동선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하루에 진료를 10명에서 지금 10명 전후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계속 돕니다. 방문 지역은 주로 저희가 지금 병원이 서현동에 있기 때문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의 환자가 7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인 수지나 기흥이나 처인구 쪽의 환자들이 있고 수원이나 광주시에도 환자들이 있고요. 서울에도 환자분이 초기에 제가 좀 갔었는데 요즘도 굉장히 연락은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못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동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문질 재택의료 센터들이 요즘 좀 늘어나서 그쪽으로 계속 연계를 해드리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병원에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서 우리 찍어봐서 그 안에를 바운더리를 저희의 타겟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세 이상의 환자가 한 76% 거의 대부분 거동이 힘드시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저희의 대상입니다. 질환은 거의 노인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질환이 제일 많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많고 치매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는 대부분이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욕창 환자도 저희가 많고 폐렴, 요통, 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주로 저희의 대상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일반적인 동네 의원하고는 좀 생긴 게 많이 다릅니다. 가장 왼쪽이 저희 이제 사무실인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죠. 근데 방문 진료하실 때도 개설 허가는 의원하고 똑같이 다 내셔야 됩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저희는 안 되고 저한테 진료 보시겠다고 꼭 오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이나 저녁 늦게 예약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제가 없기 때문에 외래 진료는 못 보겠죠. 옆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동했을 때 가지고 다니는 차 레이입니다. 소형차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아시겠지만 중원구하고 수정구 같은 데를 가면 이게 좀 길이 너무 좁아서 차 세우기가 정말 힘들고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레이 아니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레이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거 저희 이 차가 이뻐서 그런지 이 차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보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기자분들 오시면 찍어 가시는 건데 당신들은 무엇을 들고 다닙니까?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예전 버전의 사진들입니다. 지금 버전은 또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일단은 저희는 제가 PC를 들고 다니는데 클라우드 버전의 PC를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차팅을 그냥 다 합니다. 그 집에서 차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포터블 프린터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처방전 발행을 그 자리에서 해드립니다. 포터블 프린터는 여러 가지가 써봤는데 굉장히 안 좋아서 미국에서 지금 직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게 좋아서 그거를 지금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포터블 프린터가 지금 만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포터블 초음파를 들고 다니고 있고 포터블 엑스레이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술하기 위해서 헤드라이트 뭐 이 정도 제가 가지고 제 가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차 뒤에 지금은 이 모양인데 이제 지금 좀 바뀌었는데 이것도 냉장고가 들어가서 수액이라든지 피 샘플링해서 담을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고 플로이드라든지 약물 이런 것들도 또 다 뭐 폴리 L튜브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구 처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갖고 다닙니다. 방문 진료에서 어려운 점은 하나가 빠지면 가가지고 없으면 다시 병원 들어가야 됩니다. 서류 한 장 없어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챙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놓고 쭉 해서 빠진 거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문 진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문 진료에서 할 수 있는 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집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따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건 다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처방전 발행에 대한 주사 치료, 뭐 폐렴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방문 진료 사업은 지금 이런 4가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 순서는 이제 처음에 방문 진료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교양 의사소견소나 방문간호지시설은 언제든지 뭐 하실 수가 있고요.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은 본인이 교육을 받으시고 간호사 1명, 의사 1명의 교육을 받으시면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험 사업은 1년에 2번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는 시간에 의원 개설하시는 선생님이 어플라이 하시면 무조건 그것도 되게 되어 있고요.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건수를 상당히 모아놓으시고 1년에 한 번 어플라이를 할 때 하면 한 시에서 지금 현재는 2군데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지금 저희 병원만 지금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발급 건수 이게 지금 어제까지 이제 제가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뽑은 건데요. 장교양 의사소견서 180건, 135건 이거는 제가 서류 발급은 별로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그 재택의료센터 그 선발하는데 이게 하나의 요소가 돼 있어서 사실 지금 제가 이거는 공단에서 요청하고 그러면 해드리고 있고요.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 지금 13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이 저기 경기 남부 장애인 센터, 장애인 지역센터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데 경기 남부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장애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 제도를 처음에 제가 듣고선 야 이거는 내가 방문 진료하면 정말 대박이겠다. 정말 이거 하면 장애인분들이 너무나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분들 아무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치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발굴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패시브하셔서 누구한테 다가가기도 쉽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환자분 한 분 한 분 다 안내 설명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처음에 해서 이제 한 50명 발굴한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쭉쭉쭉 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30명 정도가 등록하고 계시고 이 중에 한 40%는 로스가 되고요. 한 60% 정도 환자가 계속 이제 팔로우업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매달 찾아가고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진료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53세 남자 환자 장애인 주치의제도 하고 있는 환자인데요. 계속 이제 루게릭 병으로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가서 재활하고 운동시켜주고 또 분당서울대병원의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이건 같이 코워크를 해서 재활에 대한 교육시키고 뭐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어깨가 지금 통증이 심해서 제가 초음파 보고 어깨 쪽에 관절 주사 놔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1차 의료 수가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의료 수가 시범 사업만 갖고서는 의사 한 명당 60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지정이 되시면 의사 한 명이 100건까지 진료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까지는 의사 한 분이 저 혼자 시작을 해서 60건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더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매월 건수를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는 어제까지 해서 1385건 1차 의료 수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교형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도 어제까지 한 57건으로 지금 성장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욕창하고 폐렴입니다. 욕창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그레이드 3나 그레이드 4 이상의 환자들이고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뭐 부위가 어디 생기냐 이런 건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한 그레이드 3가 28%, 그레이드 4가 한 34% 환자인데 보통 이 방문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욕창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방문도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떨 때 보면 제가 보는 굉장히 심한 사람은 매일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방문 간호나 이런 것들로 보호자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서 드레싱을 시키게 하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환자 상태만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호전율이 한 50% 정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 97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환자가 sepsis였고요. 거의 뭐 38도 이상 열이 나고 드로우지 멘탈 스테이트에서 레널 페일리어, 아큐트 레널 페일리어 와서 유리는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보니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스카 쪽에서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잡혀지고 소노바튼이 퍼스 라이크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스카 익시전 했더니 안쪽에 고름이 꽉 차 있고요. 이 사람이 토탈 힙을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심이 이렇게 쇠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 긁어내고 환자 이제 안티 쓰고 뭐 프로이드 세라피하고 알부민 주고 이 사람 한 일주일을 매일 갔었는데 그래서 sepsis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좋아지시는데 이쪽 생긴 다음에 또 반대쪽 생기고 며칠 전에 하더니 콕시스에 또 생겨서 다 지금 데브리 치고 그러고 있는데 보호자분은 응급실 가시라 그래도 절대 안 가시고요. 입원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환자입니다. 이분은 96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이분도 지금 아까 보시면 이 스카 만들어져 있고 이분도 계속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한 2년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뵙고 스카 리비전 해주고 다 좋아져서 4개월 만에 힐링된 그런 사진입니다. 폐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환자는 뭐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시고요. 저는 아까 얘기한 포터블 엑스레이를 갖고 다닙니다. 초기에는 사실 엑스레이를 안 가지고 다녀서 열이 나시고 랄이 명확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CRP 올라가고 그럼 뉴모니아 진단해서 치료했는데 지금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제가 판독을 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다 설명하고 초이스를 줍니다.
병원으로 가실 겁니까? 제가 치료해 드릴까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돼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5일 정도 매일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제 치료하고 어제 멘탈 거의 들어오진데 응급실 가시라 그랬더니 안 가시고 오늘 CRP가 한 28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제가 지금 치료했는데 멘탈이 조금 돌아오셨고 유린 나오고 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뉴모니아가 되면 한 5, 6일 방문을 해야 되고 매일. 그 다음에 진료는 이것도 한 60% 정도 호전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다른 모든 환자를 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폐렴 환자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폐렴은 웬만하면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지는가 했더니 환자분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L튜브 끼라 그러면 잘 안 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아스피레이션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 안 좋아져서 임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좋아지셔서 L튜브 끼자 그래서 끼고 좀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런 분들은 좀 상당히 지속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패턴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이 굉장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어하시는 암 환자분들 너무나 많으십니다. 대부분은 뭐 당연히 사망하셨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모든 암들의 환자들을 다 보고 있고 호스피스도 제가 예전에 많이 봐서 호스피스 환자도 치료를 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암 환자셨는데 한 달 정도를 방치를 했고 거의 못 드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 메스가 뭐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고 그래서 드로제식 패치 처방해드리고 누트리션 서포트 좀 해주시고 해서 좀 편하게 하셨고 2주 후에 임종하셔서 제가 사망진단서까지 발행해드렸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내시경을 하면서 PEG 인서션을 좀 해서 환자분들 지금 거동 안 되시는 분들 PEG 체인지도 집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 같은 시기에 또 특히 집에서 PG 체인지 해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환자는 50세 여자 환자입니다. 분당 서울대 재활의학과에서 저한테 의뢰해 주셨던 분인데 환자분이 지금 하반신 마비가 있으신 여자분이셨고요. 그래서 욕창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욕창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됐고 욕창을 보는 과정에서 이틀 만에 환자가 열이 나요. 그러고 연락을 해서 갔더니 체스트 치고받던 뉴모니아가 있어서 아까 말한 뉴모니아 치료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욕창도 많이 좋아져서 했고 또 이제 뭐 미용 봉사 이런 데도 연결시켜서 드려서 너무나 해피하게 지금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97세 여자 환자분 한 분입니다. 이분도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간호에서 의뢰해 주신 분인데 가정간호의 선생님들이 오시면 해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지시해서 해야 되는데 열난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RF로 투석을 2번씩 매일 다니시는 분이었고 아스피레이션이 계속 되셔가지고 열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저희하고 이제 보호자가 납보가 형성된 다음에 L튜브 넣어서 좀 케어해드리고 욕창 계속 생기면 그거 케어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분이고요. 이 환자도 제가 뵙고선 한 5개월 계시다가 이제 임종하셔서 제가 사망진단서까지 써드렸던 분입니다. 또 92세 여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저희한테 전화 올 때 어떻게 하시냐면 딱 이 얘기입니다. 식사 잘 못하시고요. 음식을 입에만 물고 계시는데요. 영양제 좀 놔주실 수 있어요? 그게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가장 많은 얘기인데 가보면 정말 다양한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많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입에만 물고 계시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열 안 나는 뉴모니아 환자도 많고 그래서 이 환자들도 응급실 가셔라 얘기하는데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치료하면서 제가 이 환자도 L튜브 넣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가 또 안 좋아지셔서 보호자분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임종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셔서 좀 호스피스 개념으로 제가 봐드리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방문 진료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겠고 이 방문 진료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질 관리나 감염 관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이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만 보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고 수입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약간 비일비재하게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계실 거고 저도 요양병원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은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하게 점점 자리 잡혀가고 있고 인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잘못하면 방문 진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먼저 질 관리나 감염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통합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없이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시면 방문 진료가 처음에는 진행이 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 환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마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소개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 진료하면 지금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미국에서 컨시어스 닥터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 집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벌집에서 교수님 좀 오라 그래. 그럼 딱 가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가서 진료해드리고 아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멋진 모습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제가 이렇게 계단에 한쪽에는 제 가방 메고 한쪽에는 엑스레이 메고 가는데 우리 간호사가 뒤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기 굉장히 어려운 분 방문 진료했는데 그 집은 이렇게 짐을 갖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 여러분들은 이 진료 시스템 만족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의사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방문 진료는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꼭 질문하시고 싶은 거, 돈은 됩니까? 항상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 저는 의원, 병원, 대학병원의 교수, 요양병원도 제가 직접 운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심평원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의사인데 경제적으로든 행복감으로든 만족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